형이랑 좀 더 오래오래 지내고 싶어. 너무 안 해보죠. 해선 안 됐죠? 한 5분 정도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정정. 평생 저담을 쓸 거야. 형만 그렇게 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중간 점검차 페페님과 함께 현장에 왔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하고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페페벨 채널의 페페입니다. 벨입니다.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마지막에 이제 벨이 미국 여행을 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걸로 이제 끝이 났는데 이제 그 다음 스토리예요. 벨이 이제 미국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큰 결심을 하죠. 그쵸. 제가 마침 그때 진로 변경을 하려고 퇴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근데 형이 공부할 거면은 이왕 미국 와서 해라. 내가 영어 공부 좀 도와주겠다. 라고 해서 미국으로 떠나는 결심을 하죠. 영어 공부가 되게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혼자 사나 둘이 사나 생활비는 비슷하게 되니까 저희 집에 와서 생활하면서 내가 영어 공부도 도와줄 테니까 같이 지내자. 그래가지고 벨이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미국 갔던 거는 공부도 공부지만 형이랑 좀 더 오래오래 지내고 싶어가지고 갔던 게 더 크죠. 그래서 사귄 지 7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하게 되죠. 해선 안 됐죠? 동거 시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미국의 샌디에고에 있는 공공도서관 가서 저도 공부를 하고 벨도 맞은편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집에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영상이죠. 너무 안 해보죠. Dedicate command. 이 때문에 형이 제가 단어 외우면은 형이 테스트했어요. 맞아요. 제가 그냥 단어도 알려주고 옆에서 계속 물어봐주고 했던 기억이 나요. 1등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저희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죠? 도서관 앞에 있는 거예요. 벨은 공부를 할 동안 저는 또 비행을 이렇게 하러 가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주말에는 그런 클럽인가? 샌디에고에 있는 이제 게이 클럽에 놀러도 가고 물은 별로였어. 이거는 이제 형네 집 앞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 형네 단지 안에. 단지 안에. 그래서 좋았는데 맞죠? 호텔 수영장 같이 뷰가 되게 예뻤잖아요. 약간 풀빌라 느낌. 맞아. 이게 뭐죠? 그 당시에 밥 먹고 공부하고 운동하는 게 저의 일상의 다였기 때문에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완전 이거는 오빠인데? 샌디에고에서 했던 피겨 퍼레이드도 같이 구경 갔잖아요. 이거는 피겨 퍼레이드 놀러 갔을 때 사진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카지노에 놀러 가는 거였어요. 그 카지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몰이라든지 아니면 그 경치도 되게 예뻤고 즐길 거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카지노 앞에 비알스 호텔 안에 있는 음식점. 제가 이때 돈 한 200불인가 따가지고 내가 밥을 쏘겠다 해서 이 밥을 먹으러 갑니다. 호텔 맞아요. 안에 있는 라자냐 먹었죠. 라자냐 먹었죠. 이것 때문에 카지노 생각나가지고 공부에 집중을 못하던 그런 딱 시기가 있습니다. 책을 보는데 그게 뭐야? 룰렛이 덮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한다. 벨이 되게 맛있게 먹었던 미국 3대 버거 3가지가 있죠. 파이브 가이즈, 인앤아웃 버거, 그다음에 쉑쉑 버거. 그 중에 저는 파이브 가이즈를 제일 좋아했어요. 저는 인앤아웃 이 영상은 이제 거의 코스트코에서 방 보고 장 보고 이제 같이 밥 먹는 같이 밥 먹는 장면. 맛있나요? 페페 형이 저 먹는 걸 되게 기분 좋게 봐가지고 귀여워요. 항상 맞아요. 자주 영상을 찍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전- 먹는 사진이나 영상을 엄청 많이 찍었어요. 저는 저 먹는 모습 자꾸 꿀 보이시는데 그리고 이 사진은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까 생리현상 같은 걸 해결을 하는 문제가 조금 있잖아요. 저희가 연애 초반인데 그런 건 좀 숨기고 싶고 벨이 볼일을 보고 큰 일을 보고 이제 저는 거실에서 찌르고 나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벨이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문지기. 냄새가 아직 안 받았다면서. 한 5분 정도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행복한 동거 생활을 하다가 저희한테 시련이 닥치죠. 저희가 이제 동거를 하면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뭐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까 트러블이 조금씩 있었어요. 저는 동거하는 커플이라면은 되게 사소한 것들 엄청 많이 다투잖아요. 진짜 우리도 다 그런 케이스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터진 사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담배 사건. 기억나시나요? 연애 초반에 이제 벨이 저한테 잘 보이려고 금연 선언을 했어요. 저는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담배를 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제가 그 담배를 안 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 니코틴 중독인데 그 중독을 이겨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난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 사랑의 힘으로? 난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렇지만 니코틴의 힘이 더 셌다는 거죠. 본인의 사랑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끊고 나서부터 일주일에 하나씩 소원 쿠폰을 줬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담배를 안 폈다 그러면 소원 쿠폰을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소원 쿠폰을 벨이 받아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담배를 끊은 줄 알았죠. 계속 소원 쿠폰 줬으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비행을 갔다가 날씨 때문에 비행이 취소돼가지고 생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벨이 그 집 앞에서 이러고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딱 걸렸죠 그때. 그래서 저도 그때 좀 약간 깜짝 놀라고 벨도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둘이 표정이 딱 마주치고 나서 딱 서로 정적.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첫 번째 사건. 그리고 이제 저희가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 일단 벨이 그 당시에 어학교를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벨 가방을 우연히 봤는데 너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벨 가방 안에. 의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벨이 다니는 어학교에 교실에 딱 찾아갔어요. 벨이 끝날 때까지 딱 기다렸는데 벨이 교실에 없는 거예요. 지켜보다가 그 클래스가 마치고 나서 제가 벨한테 전화를 했죠. 어디야? 전화를 했는데 벨이 학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한바탕 하고 그동안 쌓여왔던 것도 있고 신뢰관계가 저는 연인 간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신뢰가 무너지니까 얘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하나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원래 3달 계획으로 미국에 왔지만 제가 우리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서 배를 LA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헤어지게 됩니다. 페페 형 말에 어느 구독자분들은 뭐 100% 공감할 수 있겠지만 어떤 또 다른 구독자분들은 이게 헤어질 만한 이유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지 진짜 이유 때문만 헤어진 건 아니고 저희가 1달 반 동안 동거를 하면서 뭐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자만의 뭔가 이제 서운한 게 있었던 거야.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어학원을 가서 공부에 집중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학원 간다고 하고 헬스장 가서 한 2-3시간 쉬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는 그런 걸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또 뭔가 서먹서먹한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뭔가 사소한 것들로 그런 게 쌓여서 결정적인 그게 이제 신뢰로 이어진 거지 어학교 안 가서 그런 이유만은 아니에요. 4시간이 걸려서 형 저 LA로 데려다 줬는데 제가 내리면서 형한테 저주를 퍼부었어요. 저 저주할 거라고. 평생 저주하면서 살 거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되게 미안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배를 어찌됐든 저 하나 바라보고 타지에 온 건데 좀 미안하죠.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데 형이랑 헤어진 이별의 아픔과 형에 대한 배신감 진짜 뭔가 실망? 그런 걸로 인해서 거의 폐인처럼 지냈어요. 그러니까 한 2달 동안, 1달 반 동안 어떻게 지내냐면 뭐 이틀에 한 끼 먹고 면도도 안 하고 진짜 거의 안 씻고 그렇게 지내다가 마음 잡고 전에 다니던 회사로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저는 헤어지고 나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지내다 보니까 벨의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아무래도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면 조금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외롭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다가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집안 곳곳에 같이 동거를 했던 그런 공간이니까 뭐 하나하나마다 벨이랑 같이 했던 추억들이 다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볼 때마다 이거 벨이랑 같이 했던 건데 벨이랑 같이 먹었던 건데
베이랑 함께했던 장소인데 이게 다 온통 벨 생각밖에 안 나는. 이게 인생에서 진짜 손꼽히는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 그때 느꼈던 거는 내 마음속에 벨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 있구나. 참다가 한 2달 정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벨한테 연락을 했어요. 너무 힘들다. 제가 바로 뭐라고 했냐면 나도 힘들어. 맞아요. 제가 한국 돌아와서 형한테 한 2번 정도 연락을 했어요. 근데 형은 완전 매정하게 난 너랑 다시 만날 생각 없다 그렇게 딱 잘라내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 2번 정도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나만 이래서 안 되겠다. 나도 다시 마음 잡고 제대로 살자 했어요. 근데 마침 형한테 카톡이 왔는데 카톡 보고 뭔가 더 힘들었던 그 시절이 막 떠오르면서 이게 또 열이 받아지는데 더 그리운 거야. 나도 힘들어 형 뭐 이렇게 바로 답장을 했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날 바로 다시 만나기로 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일주일 만인가 한국으로 날라왔습니다. 배를 만나러. 그래서 날라왔을 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시 저희가 재회했을 때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인천의 레스트 호텔에 들어갔죠. 한강의 공원에 같이 놀러 갔을 때.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인천공항에 바래다 주러 온 벨의 모습입니다. 벨을 먹는 게 참 귀여워요. 형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벨은 한국에 있고 또 영상통화 데이트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통화로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렇게 빨리 공부를 마치고 벨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공부해서 원래 여기 견장에 한 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2줄, 3줄 뭐 이런 식으로 줄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형이 한국으로 왔죠. 한국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 평택 데이트도 하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한 4번 정도 한국에도 들어왔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제 남동생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때 벨이 제 남동생 결혼식에 몰래 왔죠. 결혼식 전에 장례식장 갔던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 가서 또 술을 거하게 마셔가지고 이렇게 얼굴 탱탱 부은 거니까 탱탱 부었다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이나타운에 놀러가서 같이 놀았죠. 차이나타운에 온 기분이 어떤가요? 처음 와봤는데 설렙니다. 맛이 어떤가요? 괜찮아? 제 먹는 것 좀 그만 찍어주시겠어요? 시간이 흘러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드디어 돌아오게 됐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왔다고 제 동생이 이런 케이크를 만들어서 축하해줬어요. 진짜 센스 있다. 이건 친구들이랑 귀국 축하 파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못했던 데이트들을 이제 몰아서 몰아서 합니다.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진은 저희 퀴퍼 때죠. 2019년도 6월에 있었던 퀴퍼 때예요. 손잡고 행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저희 집 기쁨이. 강아지 꿈이 저번 에피소드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에피소드 5화에 나왔던 기쁨이. 꿈이랑 같이 이렇게 햄버거도 먹으러 가고 한강에도 놀러 갔죠. 이렇게 꿈이 졸고 있죠. 식곤증. 민속촌에도 놀러 가서 한복 입고 이렇게 뽀뽀도 하고 공방에 가서 도자기도 만들고 같이 이렇게 운동도 하러 가고 수영장도 가고 일본도 가고 제주도도 이렇게 가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유학을 마치고 와서 한국에서도 한국 비행 면허로 시험을 보고 전환까지 다 완료하고 입사를 할 일만 남았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지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쪽 항공시장의 길이 완전 막혀버려요. 이게 데이트를 할 땐 되게 좋았어요. 제가 백수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생각보다 코로나가 조금씩 길어지는 거예요. 벨이 예전부터 술집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형이 그럼 우리 좀 빨리 해볼까라고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민글을 차리게 됐죠. 민글을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한 과정들 영상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안녕. 민글의 워터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인테리어 시작한 지 일주일차 되는 날인데 중간 점검차 페페님과 함께 현장에 왔습니다. 안녕. 원래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꽉 막혀있던 부분인데 저희가 소문으로 뚫었어요. 여기가 저희 주방인데 또 여기 오픈 주방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 저희 집에서 재료 사서 이제 민글 메뉴 개발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가 진짜 재밌긴 했었어요. 네, 친구들과 같이 했죠. 자, 오늘은 저희 이제 메뉴를 만들어 볼 건데요. 메뉴 연구를 위해서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롯데호텔에서 롯데호텔 몇 셰프 출신. 롯데- 그리고 이분으로 말할 것 같아요. 설거지. 설거지 담당. 그냥 큰 숟가락으로. 20단. 2020년 9월에 민글이라는 술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저희 입구가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우와 뭐야 막 네, 맞아요. 이랬어요. 이거 자기야 봤으면 들어간 이거는 제 멘트예요. 네. 3층 가게 들어간 입구에 있는 간판인데 오늘 빨래를 준비하고 들어와. 이 멘트는 페페가 한 멘트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저희 천장에 조경이 있는 걸 아직 몰라요.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이게 벌써 4년 전이라는 게 그 당시에 저희가 민글을 딱 오픈했을 때 생각보다 장사가 너무 장사가 잘 너무 됐어요.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제 마감때 되면은 손님이 한번 쫙 빠지면 치우는 게 일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장사를 몇 달 하지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맞아요. 영업 제한 시간 딱 생기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진처럼 칸막이도 다 쳐야 되고 엄청 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오픈한 지 2달, 두세 달 만에 2달 만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게를 한 2달 동안 문 닫습니다. 맞아요. 다 닫았어요. 엄청난 타격이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들게 되고 저희 민글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저랑 벨이랑 한 가지 또 이제 추가로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하게 된 게 그 당시에 한창 이 피자집 브랜드가 좀 핫했던 브랜드죠. 이 피자집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도를 하게 되죠. 모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희 가게가 처음에 이제 오픈했을 때 생각보다 장사가 좀 잘 됐어요. 그 피자집이. 그리고 이제 본사에서 하는 유명한 유튜버 분하고의 콜라보도 저희 가게 매장에서 진행하고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됐는데 그 브랜드의 고질적인 좀 문제점인데 저가 정책을 고수하면서 손님들한테 퍼주는 그런 게 전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가율이 거의 50%였죠. 저희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막상 통장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원가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인건비가 나가고 뭐 이것저것 관리비 나가고 나니까 진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왜 하고 있는 거지? 안 되겠다. 빨리 정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1년 만에 1년 만에 정리를 하고 그게 이제 2022년 10월 정도였어요. 9월, 10월, 9월. 그리고 9월에 정리를 하고 저희가 여행을 가죠.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기념으로 저희가 세부 여행을 가게 되죠. 이게 저희 인생에 또 한 번 큰 전환점이 되었죠. 저희 둘이 2022년 10월 달에 이제 세부로 여행을 갔는데 그 세부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착륙에 3번의 시도 끝에 겨우 이렇게 항공기 바닥으로 긁어서 왜냐면 그때 브레이크가 고장났었거든요. 유압 장치가 망가져서 공항 경계선이 오기면은 비행기가 바로 공항 경계선에 멈췄어요. 그 조금만 더 갔으면 바로 민가를 덮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비행기도 다 완전히 파손이 됐고 저희는 이제 비상 탈출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았죠. 그때 저희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너무 신났어요. 처음에 이제 갈 때는 저희 너무 신났죠. 근데 이게 웬열? 비행기가 이렇게 다 망가졌어요 앞쪽이. 비상 탈출한 직후의 모습이에요.
비가 엄청 와가지고 그죠? 나 왜 웃고 있어 근데? 내가 살아남았다. 살았다는 어. 그런 건가? 그리고 이때 대합실에서의 모습이죠. 다들 완전 패닉 상태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관광은 관광대로 했죠. 할 건 해야 되니까 그죠? 즐겁게 놀았어요 세부 가서. 힘으로만 하니까 그러지. 그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저도 그렇고 벨도 그렇고 약간 삶에 대한 가치관, 마인드가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이렇게 언제 어느 한순간에 맞아. 갈지 모르는데 너무 일만 하고 막 사소한 거에 목숨 걸어서 스트레스 받다가 이렇게 가면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 마인드가 좀 즐기면서 살자. 인생 즐기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자. 작은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맞아. 그 당시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5년이나 10년 뒤에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때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열받을 것인가라는 생각하면 아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피자집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1년 뒤에 지금 요 가게 딩굴을 창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층 딩굴, 위에 민글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즐기면서 그죠?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 7년간의 연애설을 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더 많은 일들도 있었고 썰도 더 많은데 앞으로 에피소드를 통해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